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어려운 내용은 학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점검하는 다시 총합적으로 어, 여러분이 총합적으로 다시 복습하는 차원으로 마지막 시간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부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로 복습하는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하는 관련되는 내용 우리가 총 6단계 공부를 했잖아요. 상황 분석, 요구 분석부터 그리고 평가까지 이렇게 6가지 단계를 거쳐서 같이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단계에 대해서 조금 복습은 하는 차원으로 처음부터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같이 정리를 해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교육 과정도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한국어 교육 과정 유형, 개발 단계, 그리고 개발 방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는 언급을 해야 하는 것은 교육 과정하고 교수 요목의 차이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교육 과정 개념.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단지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료 포함해서 장비, 시설, 환경,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의 평가, 교수 연수를 포함해서 교수 과정의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수 요목 개념과 변별을 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의 참여자는 교수 요목에 관한 사람이 전문가, 교사, 그리고 학습자 이렇게 두 명 이렇게 교사와 학습자 양측만 있는 반면에 교육 과정의 참여자는 되게 다양하죠. 광범위가 있어요. 교수자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주최자, 관리자, 그리고 후원자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계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모두를 고려를 해야 교육 과정은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즉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교육은 주도하는 기관에서 그 기관의 목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조직한 교육 내용 및 활동으로 그에 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호남대 한국어학과에 여러분 지금 학습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남대 한국어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학과의 교육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죠. 호남대 한국어학과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4년 동안 한국어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역량은 가지게 되고 우리 어떤 인재를 양성을 하는지 다문화 감수성과 소통 능력,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은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소양도 가지게 되고,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의식, 이렇게 핵심 역량은 키우는 것은 인재 교육 목표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5가지의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한국어 학과는 글로벌 소통 능력, 다문화 감수성,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
국제화, 전문화 사회에 발맞추어 외국인에게 한국어과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전문가 양성하는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목표도 볼 수도 있고 학과 시선이라든지 연협이라든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과 과정. 교과 과정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몇 학점이 이루어지는지 이수하는 시수 그리고 교과목 개요라든가 그리고 학사 인정 관련되는 것도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은 예시예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과정은 한국어 교육의 전체적 방향성은 설정은 하고 그 방향성 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후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에 적절한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 제안, 실제 교육 경과를 통해서 피드백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적절한 평가 방식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호남대 한국어 교육학과는 한국어만 학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과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한국어 학과이지 사실에 가르치는 내용은 한국 교사, 한국어 전문, 예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학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한국어 교육 과정이에요. 어학당. 지금의 대학 호남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 대학에서도 산하 어학당 기관 있잖아요. 어학당 기관, 한국어 교육원 기관, 이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언어 교육적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전체에 대한 교육 과정은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이 하나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 해당하기도 해요. 즉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한국어 교육 전체에 대한 교육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정규 과정이 될 수 있고 비정규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학당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이 그 중에서 특수목 약간 좀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 컴퓨터 공학은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컴퓨터 전공학과에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 공학에 관련되는 기본 지식이라든지 뭐 어휘 또한 예비 단계는 좀 필요는 해요. 그러면 이 학생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 만들면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내용 중심 교수 요목을 활용해서 그 학생은 는 위해서 한국어 프로그램은 특별한 한국어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어요. 컴퓨터 공학과 진학하는 목적을 가진 학문 목적 가진 그 학생은 대상으로 한국어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 교육 과정이 적어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목표로 가르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건지, 그리고 진행 과정의 지시,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온라인, 오프라인,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교육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세 가지 측면이 담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이 서로가 분리되는 그런 거 아니고, 유기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과정 개발 과정은 살펴보면,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계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한국어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상황 맥락 그리고 학생을 파악하고 요구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하는 거예요. 환경 분석, 어디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가. 그래서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를 선정하고 나서 강좌 내용, 순서, 구조 결정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내용을 선정하는 거 해당하는 거죠. 내용을 선정. 그리고 내용 선정한 뿐만 아니라 위계화. 위계화도 포함하는 거죠. 내용을 선정하고 나서 그 내용은 어떤 순서로 가르치는 건지 위계화 순서 구조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계화, 배열, 선정, 조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 과정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강좌의 단위과 모둠을 설계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인번부터 인번 3번하고 4번까지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화상 그리고 자료과 자원도 인번부터 4번까지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죠. 이렇게 화상표가 표기되는 것은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그럼 인번부터 4번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대학교인지 이주민센터인지 중고등학교인지에 따라서 네,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이나 자원에 따라서도 목표 선정하는 것, 목표 선정, 내용 선정, 그리고 강좌 단위하고 모듈을 설계하는 데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터넷 환경이나 시설이 열악하는 그런 환경에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면 인터넷을 응용해서 어떤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아니면 인터넷 컴퓨터를 사용해야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근데 그 교육기관에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거나 시선이 부족한다면 당연히 그 내용은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은 다 선정을 하고 나서 밑에 보면 지금 수업 지도하는 구축은 하는 강좌 단위 그리고 단원 같은 거는 설계를 하고 수업 지도안을 구축하고 지도안을 만들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하고 6번은 영향 미치는 요소는 바로 교사예요. 교사의 숙련도라든지 교사의 지식, 가르칠 수 있는 기술, 지도하는 방법, 인성, 제2 언어의 능숙 정도에 따라서 수업 지도안이 구축하는 것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데에서 그 4번부터 5번, 4번, 5번하고 6번이 내용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요. 테스트도 아주 좋은 테스트를 골려서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자료, 교재, 테스트는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교사의 능력이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중심하는 한국어 자료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자유롭게 한국어 대화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러면 의사소통 중심하는 그런 자료는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한국어를 유창하게는 구사를 할 수 있지만 간혹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정규 과정이 아닌 비정규 과정
그리고 한국어 센터, 좀 그런 곳에서 강사의 능력에서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업은 가르치고 나서 이 수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7번, 8번하고 9번은 평가하는 것은 해당하는 거예요. 평가는 수업의 평가뿐만 아니라 교사도 스스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라는 것은 학습자를 성취도, 학습자의 능력, 한국어 능력, 성취도만 평가를 하는 것이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자제에 대해서, 교육 과정의 자제에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끝나고 거기에서 교육 과정을 수정은 작업에 들어가요.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라든지 보완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또 수정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1번부터 9번까지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보면 상황 분석, 요구 분석, 교육 목적과 목표 선정, 내용 구성, 교육 내용 선정하고 구성, 교수 학습 방법 선정, 평가, 지침과 방법의 선정, 이렇게 6개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황 분석 첫 번째 단계는 들어가 볼까요? 상황 분석이라는 것은 언어 프로그램은 특정 맥락이나 상황에 의해서 설계, 운영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분석은 6가지 요인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의 사회. 목표 사회는 지금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적인 요소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한국어의 위상, 한국 나라의 위상, 국제사회에서 위상, 또한 한국어의 해외 보급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목표 학습 환경, 언어 환경, 언어 자원 취득하는 용이성하고 목표의 변이형에 대한 요구, 그리고 미시적인 요인을 살펴볼까요? 미시적인 요인이 학습자 집단하고 교사 집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학습자 집단은 나이, 동기, 목적, 왜냐하면 학습자의 동기를 알아야지 그 사람의 원하는 요구 사항에 맞게 교육 과정의 목표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원하는 것은 의사소통이에요. 말하기예요. 근데 한국어 교육과정 프로그램 만든 데는 쓰기에 집중해서 만들었다면 그게 학습자의 동기에 부합은 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교사 집단 같은 경우에는 목표의 숙달도와 교사의 숙련도, 학습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를 가르칠 수 있는지, 학습 지도안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교사의 능력도 살펴봐야 되고요. 언어 습득 방법에 대한 인식, 예를 들어서 어떤 교사가 문법 주입식하는 교수법만 익숙하는 교사도 있어요. 교사 중심 교수법만 익숙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성 중심 교수법을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유상성을 키울 수가 없는 것으로 그런 교수법을만 익숙하는 교사가 있다면 그러면 이 교사를 위해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라는 것으로 학생들의 가르치라고는 하면 교사의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교수법을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법에 익숙은 해지고 있는지 교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요. 상호작용 처리하는 능력, 학습 자료 개발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교수 학습 환경 교육 시간. 네, 교육 시간은 200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육 자료가 400시간 해당하는 교육 자료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응용은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과정 관리 차원에서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 교육과정을 만들고 나서 수정 보완 능력은 있는지 없는지, 관리자의 능력, 그리고 실행 횟수, 뭐 한 번만 그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번이 반복해서 실행을 하고 나서 보완, 수정은 가능하는지, 예,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합니다. 상황 분석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예, 한국어 교육 과정 설계 가장 기초 단계인 것은 상황 분석은 좀 정확하고 민면하게는 해야 한국어 교육 과정 설계가 바람직한 방향은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 분석하고 요구 분석이라는 단계는 조금 간과를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과를 하고 좀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서 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요구 분석입니다. 한국어 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 교수 방법, 평가 방법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 참여자와 관계자 의견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 대상자는 학습자 중심의 그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학습자 요구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교사, 학부모, 프로그램 의뢰자, 정책 입안자, 전문가 등의 요구 분석도 이렇게도 분석은 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구 분석하는 방법이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자가 진단, 인터뷰, 모임, 관찰. 그래서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는 설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목적과 목표에 여러분이 구분을 한 줄 나서야 돼요. 교육 목적은 의도된 계획과 행동의 결과이고, 교육 목표는 교육 목적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교육 목적은 교육 목표보다는 훨씬 더 큰 범위입니다. 인나는 교육 목적에 대한 한번 볼까요? 교육 목적은 교육 프로그램의 지향한 보편적 인만적 목적은 서술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 이수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성취하게 된 사항은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을 해야 하고요. 괄단 예측 가능한 도달 목표들이 제시하고 뒷받침하는 데에서 교육 목적이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 목적은 영구 불편한 것으로 고착화시켜서 하면 안 되고 가변적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즉, 한 번은 선정하고 이 교육 목적은 평생 바꾸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네,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그 우리 학과 호남대 한국어 학과의 목표를 살펴보면요. 이 목표는 작년에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2020 올해는 새로 만들었던 목표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5가지의 핵심 역량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핵심 역량을 도입은 하여 새롭게 만든 교육 목표예요. 목적은요, 한번 볼까요? 한국인과 의사소통과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국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어 이용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여 한국에 대한 우회적인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여 친구를 나누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교육 목적은 이런 목적이 가지게 되는 거죠.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목적은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목적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 가지고 있는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뭐 1급부터 6급까지 각 급마다의 어떤 목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은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 언급이란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가 도달하게 된 수준에 대해서 특정 지식, 행동, 기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남은 내용은 다음에